현지 시각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전쟁부는 미국 본토에서 B2 스텔스 폭격기를 출격시켜 강화된 지하 이란 미사일 시설을 2000파운드 폭탄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스뉴스의 경우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의 발언을 이용해 B2 폭격기 4대가 미국에서 출발해 이란으로 왕복 비행하며 이란의 지하 탄도미사일 기지에 수십 발의 2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부 사령부는 어젯밤 미 공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들이 2000파운드 폭탄을 탑재한 채 이란의 강화된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히며 어떤 나라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X를 통해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 이후 이란 목표물에 대한 B2의 두 번째 작전 투입 사례로 당시에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농축 시설을 타격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방금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이란 해군 함정 9척을 파괴해 격침했으며 그중 일부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중요한 함정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나머지 함정들도 계속 공격하고 있으며 그것들도 곧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전날 이란에 대해 장대한 분노로 명명한 중대 군사작전을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와 중동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보복 공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주말 새벽을 틈타 대대적인 이란 공습에 나선 미국이 이른바 가미카제 드론으로 불리는 자폭 드론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중부사령부가 전투에서 처음으로 일방향 공격 드론을 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 산하 태스크포스 스콜피온 스트라이크가 운영하는 자폭 드론으로 목표물에 충돌시켜 공격력을 극대화한 무기로 미군이 자폭 드론을 전투에 투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의 군사 전략이 저비용 고효율 대량 생산 무기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모델로 한 저비용 미국산 드론들이 이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하며 현대전의 새로운 교리를 정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전쟁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방위산업체 스펙트레웍스가 제작한 가미카제 드론을 중동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오전 1시 15분 미국과 이스라엘은 각각 작전명 장대한 분노와 포효하는 사자에 따라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승인에 따라 이란 주변에 배치된 에이브러햄, 링컨과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구축함 등에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이란 곳곳을 타격하며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군수 내부들을 사실상 몰살시키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 지도부 인사들이 사망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도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며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 당국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메네이와 이란 지도부 인사 5명에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LCB 방송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하메네이가 제거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도 이스라엘 고위급을 인용해 하메네이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오후 영상연설에서 우리는 하메네이의 주거지를 파괴하고 혁명수비대 지휘관들과 고위 핵관리들을 죽였다며 수천 개 목표물을 더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별도 성명에서 이날 포효하는 사자 작전을 개시하고 약 200대의 전투기를 띄워 이란 서부와 중부의 미사일 기지와 항공망 등 약 500개의 표적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에 주둔한 미 해군 지호함대 본부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바레인이 밝혔습니다. AP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바레인 국가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국영 바레인 뉴스 통신을 인용한 성명에서 미 해군 제호함대의 서비스 센터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미사일 공격 주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추후 상세한 내용이 제공될 것이라며 국민은 관계당국이 발표한 지침을 따르고 공식 출처에서만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레인에는 걸프 지역, 홍해, 아라비아해, 일부 인도양을 관할하는 미 제호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제호함대 시설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은 중동 정세를 다시 한번 긴장 국면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 사상자 발생이나 추가 공격이 확인될 경우 보복 공습과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걸프 해역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불안은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 즉각적인 충격을 줄 수 있어 중동 전면전으로 비화할지 여부가 향후 며칠간의 외교 군사적 움직임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활용한 비대칭 보복, 영내 친이란 무장세력 연계를 통한 다층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 기지와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방공미사일 방어, 체계 가동 여부가 향후 확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이란 내 중대 전투를 시작했며 미국의 이란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8분짜리 영상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긴박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다며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미국과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그들의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당국자도 미국이 대이란 타격을 진행 중이라며 해상과 공중에서 이란을 향해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쿠르디스탄 내 이슬람 혁명 수비대 기지를 목표로 한 공동 공중작전 개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중동 전면전이 확산할 조짐마저 보입니다. 이번 공격은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등을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적 해법이 최우선이라며 협상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은 2개의 항모전단, 대규모 전투기를 중동에 배치하며 이란을 상대로 압박을 높이면서도 스위스와 오만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이란과 핵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시각 28일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타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카츠 장관은 이날 이란에 대해 예방적 성격의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미군이 이번 공습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공격 목표와 잠재적 사상자에 대한 정보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에 공습 경보 사이렌을 예방 차원에서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수 부문을 제외한 모든 교육 활동과 집회, 직장 활동 등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지도부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12일 전쟁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현재까지 이란 전역에서 약 30개 이상의 목표물이 타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이란 대통령 관저와 정보기관 본부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란 내 정치 지도부를 겨냥한 다수의 표적 암살 시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주둔 중인 인접 국가들에 대한 보복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작전에 동참하면서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카타르 소재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항공모함 전단 2개를 포함한 대규모 해공군 전력을 중동 지역에 전개했지만 즉각적인 공격 준비라기보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억지력 성격이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략 폭격기와 F-35, F-22 전투기를 비롯해 방공자상까지 중동으로 전개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문제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군사적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협상 결렬 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복수의 미 국방당국자를 인용해 전력 증강은 억지 목적이 강하고 즉각적인 공격 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능력, 영내 무장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전 위험을 키워 미국이 군사 행동의 비용을 더욱 무겁게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협상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엄포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이 대규모 전력을 전개하고도 실제 공격을 주저하는 배경으로 확전 리스크, 경제적 부담도 꼽힙니다. 로이터 통신은 군사 분석가들을 인용해 이란과의 충돌은 단기간 공습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영내 대리 세력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동으로 전개한 전투기 수만 수백 대가 넘고 항모전단 2개를 급파하며 이라크전 이후 가장 많은 해군과 공군 전략 자산을 집결시키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이란 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